안녕하세요. 다산이즈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L, C 직렬회로일 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공진이라는 현상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제가 이런 그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네는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줄을 이렇게 잡고 진자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왔다 갔다. 이 앞으로 갔을 때는 그네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뒤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네를 조금 세게 밀고 싶어요. 아이가 타고 있는데 아이가 그네 좀 밀어달라고 해서 세게 밀어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뒤에 있게 된다면 뒤에서 그네를 밀어줄 수 있겠죠. 그네를 밀어주는데 제가 가해주는 힘은 그네가 진자 운동을 하는 주기와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네가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힘을 쓸 거예요. 올라오게 되는데 내리거나 혹은 여러분들 오르고 있는데 이때는 힘을 안 주고 저쪽 반대편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힘을 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파수와 뒤에 사람이 밀어주는 주파수가 서로 동일을 해야 에너지가 크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와인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인잔을 여기 어떤 예쁜 성악을 하는 소프라노가 아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와인잔이 부들부들부들 떨다가 어느 순간 짠 하고 깨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물질은 진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와인잔도 가만히 보기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질 안에 있는 원자는 반드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과 그 다음에 밖에 가해주는 외부의 진동이 일치하게 될 때 강력한 힘이 발휘돼서 이 와인잔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공진 주파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라디오를 켜게 될 때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저항을 돌려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이 공기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들이 떠돌게 다니죠. 97.5MHz, 92.7MHz 막 엄청나게 많은 방송, A 방송, B 방송, C 방송, D 방송.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파수를 기계에다 맞추게 되면은 하나의 채널만 정확하게 이제 들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공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류회로가 아니라 전기회로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회로에 저는 여기 L과 그 다음에 C가 있다고 해볼게요. L과 C가 있고 여기에 교류를 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L과 C, L은 코일이고요. C는 뭐죠? C는 캐패시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L과 C는 각각 그런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교류 AC를 집어넣기 때문에 L도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고 C도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지만 L은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고 C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되죠. 이 XL 유도 리액턴스는 2πfL이라고 계산을 해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방해받는 힘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커질수록 여기에서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주기가 자주 바뀌게 되면은 이 안에 유도기 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주파수와 비례하게 됩니다. 즉 X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파수에 비례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C는 달라요. 이 교류가 계속 바뀌게 되면은 콘덴서의 전하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마치 그냥 도통하는 식의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XC는 용량 리액턴스는 2πfC분의 1이 되어서 X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되는 함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쪽을 여기를 주파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쪽을 주파수
어떤 헤르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커질수록 여기 유도리액턴스는 어떻게 될까요? 유도리액턴스는 점점 이렇게 커지는 형국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XL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XC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리액턴스는 점점 작아지는 형국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XC의 모양이 될 것이죠. 그러면 제가 교류를 가할 때 특정 주파수 뭐 50Hz, 60Hz를 딱 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이렇게 올렸다가 아니면은 내렸다가 조절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파수를 올렸다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XL이 올라가고 XC가 내려가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XL이 내려가고 XC가 올라가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XL은 올라가고 XC는 작아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XC는 올라가고 XL은 낮아지고 하지만 딱 어느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로 이 순간이죠. 이 순간, 즉 XL과 XC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주파수일 때 그 주파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정 주파수일 때 F0라고 하게 되면은 이 F0일 때는 XL과 XC가 같아지는 순간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때를 바로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바로 공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진 주파수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보통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 전기를 방해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직렬회로에서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때 XL과 XC 이 임피던스는 전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합쳐서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임피던스에서는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기를 방해하는 세 녀석 중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게 되면은 이 리액턴스 값이 얼마? 이게 0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서 천하 3분지계를 이야기하겠죠. 하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되면은 이 나머지 저항만 어부지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전기를 방해하는 애들은 저항, 유도, 용량 3명이었는데 유도랑 용량이 어느 순간 같아져서 둘이 싸워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만 좋은 겁니까? 저항만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방해받는 것이 이제 저항만 남게 되는 것이고 임피던스가 곧 저항이 되는 이런 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직렬 공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피던스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고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게 되면 반대로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전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임피던스가 나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이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이걸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자,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고 지우고 XL과 XC가 같아질 때는 그때는 XL이 오메가 L이고요.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을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로 놓을 수 있고요. 그쵸? 자, 오메가를 벗기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거는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LC분의 루트 1은 1이니까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오메가가 2파이F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 F는 어떻게 돼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단위는 물론 헤르츠가 되는 것이죠. 이때 주파수는 우리가 특정한 상태, 공진 현상일 때의 주파수라고 해서 저는 F0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즉 L 값과 그 다음에 C 값을 알게 되면 거기다가 루트 씌우고 2파이 곱한 다음에 분의 1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주파수, 특정 주파수일 때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주파수를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하게 됩니다. 공진 주파수 계산할 때는 R 값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R 값은 주파수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바뀐다고 해서 저항값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시험에서 배우거나 하게 된다면 공진 주파수를 알려면은 우리가 XL에 대한 특성, XC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진 주파수를 구할 수 있는 식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배우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배제하고 책으로만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또 즐겁게 배우게 된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일상에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가 지겹고 지루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삶의 즐거움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즐거운 전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산의대 전병 7원장이었습니다.